안녕하세요. 프리니 김태린과 함께하는 승부 예측의 버프를 더하다 승부 예측 버프쇼, 여기가 승부처입니다. 이번 회차는 EPL과 세리아로 구성됐는데요. EPL은 아스널과 맨유의 상승세가 아주 눈에 띄는데 이번 회차 맞대결이 예정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 전 세계 축구 경기 중에 가장 빅매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만약 이 경기에서 아스날이 승리할 시 아스날의 우승 확률이 80% 이상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소강성 위원님, 세리아는 지난 주말 유벤투스의 8연승이 깨졌죠? 네, 맞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소속팀인 나폴리가 유벤투스의 긴 연승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고 8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던 유벤투스를 상대로 무려 5득점이나 기록하며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승리를 통해 나폴리도 세리아 우승 확률이 매우 높아진 그런 상황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EPL과 세리아로 구성된 승무패 4회차 승부 예측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엘라스 대 레체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엘라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엘라스 베로나는 현재 리그 18위를 기록하며 강등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롱볼 축구를 통해 경기를 구사하는데요. 전방에 롱볼을 뿌리면 키가 큰 주리치 선수가 공을 간수하고 윙어들에게 패스를 해주는 플레이를 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이후 토리노 원정 무승부에 크레모네세를 홈에서 잡아내고 지난 라운드에는 인테르에게 1대0으로 석패하며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수비 조직력과 측면 공격이 살아나며 활로를 찾은 모양새입니다. 주리치가 자신을 향한 롱볼을 잘 따내 측면으로 전개해주느냐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것 같습니다. 네, 레체는 어떤 팀인가요? 네, 레체는 현재 리그 1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체는 역습에 특화된 팀으로 유명한데요. 네, 이번 시즌에 세리아에서 평균 점유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공을 탈취한 이후에 넓게 벌린 공격진들을 필두로 빠른 절개를 즐겨하는 팀입니다. 최근 폼도 아주 좋은데요. 지난 라운드 AC 밀란과의 홈 경기에서 비기며 6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를 주도하는 팀을 상대로 역습을 펼치는 경기에선 리그 내 어떤 팀을 만나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팀입니다. 네, 한쪽으로 쏠리는 경기 같은데요. 두 팀 간의 맞대결은 누가 우위를 정할까요? 네, 이번 경기에서는 엘라스의 패배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엘란스가 최근 롱볼과 측면 공격으로 재미를 보고 있지만 레체의 수비는 리그 최소 실점 5위에 위치할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에 공략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다만 레체가 엉덩이를 뒤로 빼고 경기하는 강등권 팀들을 상대로는 뚫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 경기입니다. 네, 수비력이 강한 레체인 만큼 엘라스 베로나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이번 경기 본머스와 노팅엄과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본머스는 최근 브렌트포드에게 패배하면서 월드컵 이후 6경기 전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링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득점력 개선에 문제가 있고 최근 솔랑케 선수마저 무릎 부상으로 입었습니다. 그나마 끈적끈적한 수비력 또한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고 실점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31실점을 기록했지만 홈에서 10개의 실점만 기록했다는 점이 그나마 위안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강등권에 머물렀던 노팅엄은 중위권 순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맞습니다. 노팅엄은 레스터를 잡아내면서 순위를 13위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경기에서 존슨과 깁스화이트 선수가 빠른 역습으로 많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아우어니 그리고 링가드 선수가 빠진 상황이기에 상대팀 두 선수를 집중 마크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답답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팅엄은 원정 경기에서 매우 약하다는 점도 주목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노팅엄은 원정에서 1승 2무 6패를 기록하고 있고 수비 불안으로 22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승패는 어떻게 갈라질까요?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무패를 예상해봅니다. 노팅엄의 위협적인 역습 축구가 이번 경기에 위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팅엄이고 본머스가 홈에서 좀 더 끈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무승부 가능성도 예측해봅니다. 네, 노팅엄의 역습 위력이 기대되지만 홈에서 강한 본머스인 만큼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3번 경기 레스터 대 브라이튼입니다. 먼저 레스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레스터는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할 것 같습니다. 특히 메디슨, 듀스베리올, 수마레 선수 등으로 이탈로 공격 전개와 역습 저지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노팅엄전에서 점유율을 60% 가져간 상황에서 무딘 공격력을 보여줬고 오히려 노팅엄의 역습에 크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드컵 이후 리그 4연패를 기록하면서 팀의 분위기 또한 좋지 못하고 현재 강등권 승점 차가 2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네, 반면에 브라이튼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브라이튼은 지난 경기 리버풀을 3대 0으로 대파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카이세도와 메갈리스터는 리버풀의 중원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최전방 자원 데니 웰백도 복귀하면서 가벼운 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부 사정으로 주포인 토르사르가 빠진 상황이지만 미투마와 솔리마치의 측면 자원 또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근 공식전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상반된 두 팀 간의 맞대결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리그 원정 성적 4위를 기록하고 있고 브라이튼은 안정적인 중원 밸런스와 날카로운 측면 공격을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레스터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레스터의 패로 예상하겠습니다. 네, 원정에서 강한 브라이튼, 부상자가 많은 레스터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4번 경기, 소튼과 빌라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최근 분위기가 좋은 소튼부터 알아볼까요? 네, 소튼은 리그 6연패를 기록하고 있다가 최근 공식전 3연승을 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워드 프라우즈가 최근 6경기 5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수비에서 탈레 차제르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프라우스의 프리킥은 굉장히 날카롭기에 세트피스 상황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라우즈의 개인만에 집중되는 공격 부담과 조금은 불안한 수비가 문제점으로 뽑히는 소튼입니다. 네, 분위기가 좋은 한 팀이 또 있죠? 네, 빌라도 분위기가 좋은데요. 아스톤 빌라는 최근 3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컵에서 맨시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기는 대단했습니다. 이적생 모레노가 첫 경기부터 공수 양면으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윙어 베일리의 폼도 점점 올라오면서 주번 공격진의 폼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력에 비해 골 결정력이 아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빌라입니다. 네, 폼 좋은 두 팀. 둘 중 한 팀은 패배를 기록할까요? 네, 분위기가 좋은 두 팀 중 저는 소튼이 패배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소튼은 상대 역습 시에 어려운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라가 골 결정력에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충분히 소튼의 수비진을 상대로 골을 기록하고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역습에 취약한 소튼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5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튼입니다. 두 팀 모두 강등권에 위치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웨스트햄부터 살펴보면 지난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만나 패배하면서 리그 7경기 연속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득점을 기록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습니다. 웨스트햄의 최전방 공격수 안토니오가 폼이 안 올라온다는 점과 대체자로 영입한 스카마카 선수가 부상으로 허덕이고 있어 팀에 득점을 기록해줄 선수가 없다는 점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네, 그럼 에버튼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에버튼도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홈에서 소튼을 상대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웨스트햄도 똑같이 7경기 무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선수진의 전체적인 폼 저하와 램파드의 답답한 전술을 뽑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좋은 선수들이 있으나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폼이 떨어졌고 램파드의 이해할 수 없는 전술과 답답한 경기력이 에버튼 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웨스트햄은 앞선 자원들이 부진하면서 답답한 경기 양상을 펼쳤지만 에버튼은 후방 자원들이 부진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에버튼의 수비 실책으로 실점을 기록하는 장면을 예상해보고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홈인 경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경기 웨스트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후방이 약한 에버튼을 상대로 웨스트햄의 홈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6번 경기, 살레르니와 나폴리의 대결입니다. 먼저 살레르니부터 살펴보죠. 네, 살라레타나는 지난 라운드 아탈란타에게 8대2 가르마스코어로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습니다. 전반에만 5골을 허용하며 무너졌죠. 최근 6경기에서 2무 4패로 최악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승 기간 동안 퇴장자가 있던 몬차전을 제외하곤 모두 득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수비력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윙백을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전술이 공격력에는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무너진 수비에는 치명적인 상황이죠. 상대팀이 나폴리가 리그 득점 1위 팀이기 때문에 큰 위기에 직면한 살레르니타나입니다. 네, 그럼 김민재 선수가 속한 나폴리를 살펴볼까요? 네, 나폴리는 지난 라운드 유벤투스에게 대승을 거두며 승점 9점 차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중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크레모네세에게 승부차기 혈투 끝에 패하긴 했지만 큰 폭의 로테이션을 가동한 경기이기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최소 실점 팀이 유벤투스에게 다득점을 기록했고 휴식기 이후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며 부진하는가 싶었던 흡이차까지 득점포를 가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도 없기에 최상의 전력으로 살레르니타나 원정을 준비할 것으로 보이는 나폴리입니다. 네, 제 예상으로는 나폴리가 매우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서경석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기는 나폴리의 승리를 예측하는데요. 나폴리의 공격력은 무지막지한 반면 살레르니타나의 수비력은 너무 약합니다. 나폴리의 수비가 급격하게 무너지며 많은 실점을 하지 않는 한 나폴리가 우세할 경기입니다. 네, 나폴리의 공격력을 감당하지 못할 살레르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7번 경기, 크리스탈과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먼저 크리스탈부터 살펴볼까요? 네, 먼저 팰리스는 4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튼전을 제외하고 대부분 강팀을 상대했고 최근 치른 맨유전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분위기의 반등은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팰리스는 이번 시즌 골 결정력과 공중볼 경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점 장면을 살펴보면 공중볼 미스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고 대부분의 득점이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나 세트피스로 골을 기록하면서 단조로운 공격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뉴캐슬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네, 맞습니다. 뉴캐슬은 9월 1일 리버풀전 패배 이후 리그에서 패배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폼이 좋은 풀럼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기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리그 내에서 클린시트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리그 선방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리포프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즌 좋은 폼을 보여주면서 1등에 가까운 평점을 기록하고 있는 트리피어 선수의 날카로운 롱킥과 크로스는 굉장히 매섭습니다. 네, 최근 흐름만 봤을 땐 크리스탈이 패배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저도 생각이 똑같은데요. 이번 경기 팰리스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팰리스가 공중볼 경합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뉴캐슬에는 킥력이 좋은 트리피어가 있기에 공중볼 경합에서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지난 풀럼전에서 득점에 성공한 이삭 선수가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기에 이번 경기 이삭 선수의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네, 공중볼 경합에서 약한 크리스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8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토리노의 경기입니다. 먼저 피오렌티나 경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피오렌티나는 지난 라운드 로마전에서 전반 23분 만에 우측 풀백 도도가 퇴장을 당하면서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퇴장의 여파로 로마한테 지기는 했지만 최근 공식 경기 10경기에서 2패밖에 하지 않았을 정도로 폼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패한 두 팀은 로마와 AC 밀란으로 강팀들입니다. 피오렌티나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모로코 4강 신화의 주역 수비형 미드필더인 소피안 암라바트의 활약이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원정팀 토리노는 어떤가요? 네, 토리노는 최근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지난 라운드 스페치아에게 패배를 기록하며 4경기 동안 승점을 단 1점만 획득하고 있는 토리노입니다. 스페치아와의 홈 경기에서 공격적으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며 주도만 하다 페널티킥 한 방에 침몰해버렸죠. 공격진에서는 블라시치가 막히면 전반적으로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토리노이기에 다른 방식의 공격 패턴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주전 윙백인 라자로가 이번 경기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것 또한 악재입니다. 네,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피오렌티나의 현재 흐름이 좋고 피오렌티나의 홈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토리노가 최근 승격한 2012년 이후 패배가 없기 때문에 피오렌티나의 우세를 점쳐봅니다. 네, 토리노 상대로 홈에서 유독 강했던 피오렌티나인 만큼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9번 경기, 삼프도리아 대 우디네세의 경기입니다. 홈팀 삼프도리아부터 살펴보죠. 네, 삼프도리아는 지난 라운드 엠폴리 원정에서 패배하며 3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연패 기간 동안 득점이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에이스였던 퀄리아렐라가 노쇠한 이유는 믿을만한 공격수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18경기 8득점이라는 처참한 득점력을 보이고 있죠. 아탈란타에서 임대로 데려온 샘 라모스의 깜짝 활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해 보이는 삼프도리아입니다. 네, 우디네세도 분위기가 좋진 않죠?
네, 우디네세 역시 지난 라운드 볼로냐에게 패하며 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게다가 11경기째 승리가 없어 큰 부진에 빠진 상황이죠. 시즌 초반에는 6연승을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지만 최근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맹활약했던 데올로페오가 나폴리전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이 가장 큰 악재죠.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온 데올로페오가 부상 여파에서 빠르게 회복해 경기를 뛸 수 있느냐가 우디네세의 경기력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 경기 산푸드르의 패배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최근 경기력이 워낙 떨어져 있는 산푸드르의 열세가 점쳐지는데요. 다만 2012년 이후 우디네세가 산푸도르의 원정에서 승점 3점을 가져왔던 경기는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입니다. 네, 최근 경기력이 떨어진 삼프도리아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0번 경기, 리즈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리즈의 상황을 살펴볼까요? 네, 리즈는 경기력에 비해 최근 성적이 아쉽습니다. 리즈는 이번 시즌 수비 불안과 아쉬운 골 결정력이 약점으로 뽑히는데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수비 안정을 위해 베버를 영입했지만 컵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나마 공격수 농투의 폼이 올라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네, 브렌트포드는 어떤가요? 네, 브렌트포드는 굉장히 폼이 좋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패배가 없으며 강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8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원래 브렌트포드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월드컵 이후에는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까다로운 팀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리즈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우선 두 팀 모두 빠른 역습을 펼치는 팀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비슷한 축구를 구사하는 팀들끼리의 맞대결에서는 전력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팀이거나 또는 폼이 좋은 팀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기에 이번 경기는 리즈의 패배를 예상해봅니다. 네, 빠른 역습 맞대결을 펼치겠지만 폼이 떨어진 리즈의 패배를 예상하셨네요. 11번 경기, 몬차 대 사스올로 경기입니다. 먼저 몬차부터 살펴볼까요? 네, 몬차는 리그 13위를 기록하며 승격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라운드 크레모넷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며 월드컵 휴식기 이후 무패를 달리고 있죠. 특히 인테르를 상대로 주도하는 축구를 펼치며 2대2 무승부를 기록했던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몬차는 공을 소유하면서 짧은 패스로 풀어나간 것을 선호하는 팀인데요. 실제로 세리에 볼 점유율 4번째로 높은 팀이며 주도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이죠. 게다가 세트피스 수비도 좋은 팀이라 불의의 일격을 맞아 패하는 일도 적은 것이 장점입니다. 오늘 새벽 치러진 유벤투스와의 코파 이탈리아 16강에서는 아쉽게 1대2로 패하기는 했지만 로테이션을 돌린 만큼 체력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스올로는 어떤가요? 네, 사스올로는 지난 라운드 라치오와의 홈 경기에서 0대2로 패하며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10경기로 늘려보면 1승 1무 8패로 강등권을 향해 아주 달려가고 있는 최악의 흐름이죠. 사스올로는 양쪽 윙어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인데요. 특히 왼쪽의 로리엔테 선수가 사스올로의 경기를 풀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격진들의 마무리 능력이 부족하고 개개인의 실수가 잦아 무너지는 경기가 많죠. 게다가 주전 공격수 피나몬티가 부상으로 빠지는 악재까지 맞게 됐습니다. 네, 두 팀의 맞대결 누가 이길까요? 네, 전 이번 경기 몬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경기 양상은 주로 몬차가 플레이를 주도하고 사솔로가 역습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역습 상황에서 사솔로가 날카로운 모습을 보실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인데요. 몬차가 본인들의 축구를 펼친다면 충분히 승리할 경기입니다. 네, 경기력이 떨어진 사스올로인 만큼 몬차의 승리를 예상하셨네요. 12번 경기, 아스날 대 맨유입니다. 이번 주 경기 중에 제일 빅매치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빅매치 중 하나입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보면 아스날은 북런던 더비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1위 선두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골키퍼부터 공격수까지 모든 선수들이 완벽에 가까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조직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미스를 유도하고 공을 점유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위기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램스데일의 엄청난 선방 능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향한 우주의 기운이 아스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맨유는 팰리스와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맨유는 월드컵 이후 공식 경기에서 8경기 무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거두었지만 선수들의 좋은 폼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테나 감독은 자신의 전술색을 입히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팀의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기조를 다르게 가져간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전력의 한 수 아래인 팀을 상대로는 라인을 높여 전방 압박을 구사하고 반대로 상대적 강팀이라 판단되면 점유를 상대에게 내주고 약속된 지역에서 압박을 하는 액션을 취해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경기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 경기는 정말 어려운데요. 저는 아스날의 승 또는 무를 예상합니다. 경기 양상은 아스날이 주도하고 맨유가 역습을 하는 장면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폼만 본다면 아스날 선수들의 폼과 퀄리티가 제일 높이 있는 상황이기에 테나 감독은 이 점을 고려해 상대에게 점유를 내주고 역습을 취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맨유의 3선을 단단히 지켜주던 카세미루가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굉장히 치명적이기에 이번 경기 아스날의 승무를 예상해봅니다. 네, 카세미루가 빠진 맨유, 아스날의 승무를 예상하셨네요. 13번 경기, 스페치아 대 AS 로마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스페치아부터 살펴볼까요? 네, 스페치아는 주중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 아탈란타에게 패하며 오랜만에 패배를 기록하긴 했지만 리그에선 아직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그 5경기 2승 3무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죠. 무패 기간 그 전에 단 한 번밖에 기록하지 못하던 클린시트를 2경기나 기록하며 수비 안정감을 찾은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지난 아탈란타전에서 5실점을 하며 무너졌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주전 수비수 니콜라우가 퇴장 징계로 결정하는 것도 악재입니다. 클린시트를 기록할 경기들에서는 좋은 활약을 보여준 골키퍼 드롱고프스키의 활약이 다시 한번 필요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는 어떤가요? 네, 로마는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월드컵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에서는 디발라가 2골을 득점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무리뉴 감독의 팀답게 수비력은 괜찮지만 득점력에서는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는 로마이기에 디발라와 같은 에이스들의 개인 능력을 통해 득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승리의 열쇠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디발라, 펠레그리니, 그리고 에이브러햄, 쓰리톱이 얼만큼 활약을 펼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 승리는 누구를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경기는 무승부 혹은 스페치아의 패배를 예상합니다. 최근 굉장히 폼이 좋은 디발라를 앞세워 로마가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만 스페치아의 효율적인 역습을 제대로 막아내지 못한다면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입니다. 네, 디발라를 앞세운 로마의 우세, 스페치아의 무패를 예상하셨네요. 14번 경기,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먼저 유벤투스를 살펴볼까요? 네, 유벤투스는 나폴리와의 중요한 선두권 매치에서 5골을 실점하며 5대1로 실망스럽게 무너졌습니다. 최근 어린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고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키에사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면서 탄탄한 수비와 함께 좋은 결과를 가져왔던 알레그리지만 이번 경기에서 위에서 언급했던 장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연승 기간 동안 답답한 경기력에도 꾸역꾸역 승을 챙겼던 유벤투스의 현실을 보여준 경기였죠. 금요일 새벽 몬차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선 주도권을 내주는 어려운 경기 운영 끝에 후반 주전 선수들을 투입하며 겨우 승리를 거뒀습니다. 블라우비치의 부상으로 결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포그바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답답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은 답답해도 결과는 가져오는 알레그리의 신묘한 경기 운영을 믿어야 하는 그런 유벤투스입니다. 네, 원정팀 아탈란타도 살펴볼까요? 네, 아탈란타는 살레르니타나와의 경기에서 무려 8대2 대승을 거뒀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초로 한 경기 8골을 득점하면서 큰 경기를 앞두고 팀의 분위기를 완전히 끌어올렸는데요. 특히 월드컵 기간 이후 3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페이룬의 활약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상위권 간의 격차가 정말 얼마 나지 않는 만큼 챔스권 복귀를 위해서는 강팀들과의 맞대결 결과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스페치아와의 코파 이탈리아 경기에서도 5골이나 터뜨리며 물오른 공격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만 주전 미드필더인 툀이 다음 경기 결정하는 점은 변수로 보이네요. 네, 대등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떨까요?
네, 저는 이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리나 패배를 예상합니다. 유벤투스가 흔들리고 있고 반면 아탈란타의 기세는 너무 좋은 상황이죠. 다만 유벤투스와 홈에서 펼치는 경기인데다 이상하게도 내용은 답답하지만 결과는 가져오는 경기가 많았기에 예측이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어느 팀이 이겨도 예상하지 않을 것 같아 승패 모두 예상해봅니다. 네, 신묘한 알레그리의 유벤투스 승패가 갈릴 경기로 예상하셨네요. 두 분 위원님들 분석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분석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면 1번 경기 엘라스의 무패, 2번 경기 본머스의 무패, 3번 경기 레스터의 패, 4번 경기 사우샘프의 패, 5번 경기 웨스트햄의 승, 6번 경기 살레르니의 패, 7번 경기 크리스탈의 패, 8번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 9번 경기 삼프도리아의 무패, 10번 경기 리즈의 패, 11번 경기 몬차의 승, 12번 경기 아스널의 승무, 13번 경기 스페치아의 무패, 14번 경기 유벤투스의 승패. 이상으로 승부 예측에 버프를 더하다. 여기가 승부처, 승부패 4회차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석 참고하셔서 구독자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할게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